저기 티나가 살아있어요. 조심해서 걸어와. 아빠한테 올 수 있겠니? 세상에나 이불길 속에서 살아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집은 다 타버렸지만 이 아이를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서울의 4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에 타버리고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기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이 LA 산불은 현재까지 15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는데요. 현재 시민들은 가족의 생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산불이 진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미남 앵커로 유명한 ABC의 간판 앵커 데이비드 뮤어는 이 대형 참사를 보도하는 와중 방화복을 입고 몸에 꽃 맞도록 집게를 꽂은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재난 상황에서도 외모만 신경 쓴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죠. 그만큼 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참담하고 절망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맷 윌리엄스 씨 또한 산불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었죠. 가족 걱정으로 물 한 모금 못 넘기던 그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사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맷 윌리엄스입니다. LA의 칼텍 대학교에서 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 여성 위란과의 결혼이었죠. 처음엔 그녀도 과학자였고 성향이 비슷하여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곧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제가 학회 일로 바빠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같은 대학 화학과 학과장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더군요. 맷, 우리는 너무 달라요. 당신은 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위라는 이혼 과정에서 제 사회적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했고 심지어는 제가 그녀의 학문적 경력을 방해했다며 무고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요. 중국인이라고 차별했다고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녀의 연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그녀의 커리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죠. 결국 저는 평생 모은 저축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 연구실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었는데 말이죠. 그 일 이후로 저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골든 리트리버 티나와 함께요. 티나는 제가 우울할 때마다 제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그런데 6개월 전 옆집에 한국인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정호 미진이라고 하더군요. LA에서 제법 유명한 피부과 의사 부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다른 아시아인들처럼 저를 이용하려 하는 건 아닐까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밝게 인사하고 가끔은 직접 만든 김치나 불고기를 건네주기도 했죠. 특히 미진 씨는 제가 늦게 귀가할 때면 티나를 산책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친절을 무시했죠.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달까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아인인데다 한국인들은 늘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영리하고 약삭빠른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 부부는 지치지 않고 제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스 교수님.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지고 와봤어요.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를 조금 넣어 맵지 않게 만들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미진 씨의 밝은 미소를 외면하며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죠. 정호 씨가 제 차의 타이어 압력이 낮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차가운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들은 다르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위란과의 쓰라린 기억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편협했는지.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와중에도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투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불길이 LA를 집어삼킨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초신성 논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며칠째 이어진 불면증으로 몸과 정신이 한계였죠. 결국 집으로 돌아와 멜라토닌을 복용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를 둘러싼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시뻘건재와 연기로 가득했고 방 안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죠. 귀가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LA 역사상 최악이라는 이 산불은 시속 70마일이 넘는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우리 동네를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새벽 3시경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깨어난 건 아침 7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본능적으로 티나를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제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달려와 반기던 티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출구를 막아버렸죠.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바깥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이리저리 헤매다 화장실로 들어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의식이 흐려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죠. 산소 마스크를 쓴 소방관들이 저를 들것에 실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달면서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물었어요. 옆집 한국인 부부가 신고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전날 밤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아침 대피 방송 때도 제 차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제가 멜라토닌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2달 전 정원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불면증 하소연을 듣고 멜라토닌의 부작용을 걱정하던 미진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를 태운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하늘은 여전히 시뻘건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이라는 검은 재는 처음으로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차갑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잠든 듯 깨어난 듯한 상태로 간간히 들리는 의료진들의 대화와 기계음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었죠. 정신이 들 때마다 티나를 찾았지만 답은 늘 같았어요. 그런 강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방관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죠. 지옥 같은 통증을 견뎌내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간신히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병원복 한 벌이 전부였죠.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폰도 모두 불타버렸으니까요. 보험 처리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뉴스였어요. LA 타임즈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약탈 사건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한 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쳐가는 파렴치한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도둑들은 소방관으로 위장해 피해 주민인 척 접근한다고 했어요. 제 집에도 누군가 침입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토록 악랄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친한 동료 교사가 제 전처인 위란이 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걱정은 되나 보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짐을 느꼈죠. 하지만 이어지는 동료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란이 제 사망보험금 대리 수령 방법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LA 산불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고는 달리 연락할 가족도 없는 저의 상황을 이용해보려 했던 거죠.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때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과학이라는 공통분모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뿐이었나 봅니다. 심지어 제 죽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니. 인간이란 존재가 이토록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며 저는 인간이 우주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이기심에 사로잡힌 동물에 불과하다는 생각뿐이었죠. 차라리 그 산불이 저를 데려갔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정호 씨와 미진 씨였습니다.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했는데 믿을 수 없었죠.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속옷부터 양말, 치약, 칫솔, 면도기까지 제가 당장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 담겨 있었죠. 심지어 제 사이즈에 꼭 맞는 옷까지 준비해 오셨더군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약재예요. 연기를 많이 마셨을 테니 폐 건강에 좋을 거예요. 미진 씨는 보온병에 담긴 한약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씨는 제 임시 신분증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보험회사와의 연락도 대신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인회에 제 이야기를 전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한인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LA 한인 의류업체에서는 옷을 보내주셨고 한인마트에서는 식료품을, 한의원에서는 보약을, 심지어 한인은행에서는 임시 신용카드까지 발급해 주셨죠.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씨가 말을 꺼내셨어요. 저희도 20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인 사회의 전통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모든 아시아인을 불신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작 저를 도와준 건 제가 차갑게 대했던 바로 그 이웃들이었으니까요. 서서히 몸의 기능이 돌아옴을 느끼면서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미진 씨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얘기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교수님, 저희는 지금 제 남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방이 남는데 교수님도 오셔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복구되려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아니, 가족도 아닌 남이 이렇게까지 베풀 수 있다니. 그것도 주거 공간을 내어준다는 건 개인 공간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대체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자괴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거절하려는 제게 그녀는 몸을 추스려야 티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호 씨는 저를 데리고 보험사와 관공서를 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처리해 주셨고 미진 씨는 맛있는 한식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해준 음식은 특별하더군요. 음식의 온기는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불은 제 집을 태워버렸지만 대신 제 마음속 어둠도 함께 태워주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따뜻한 인연을 피워주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지를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저는 정호 씨, 미진 씨와 함께 제 집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정호 씨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이웃들이 잔디밭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잿빛이었어요. 앙상한 나무들만이 검게 그을린 채 서 있었고 예쁜 정원들은 모두 타버려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집은, 아니 제 집이었던 자리는 찾기조차 힘들었어요. 벽돌로 지어진 벽체 일부만이 검게 그을린 채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무너져 내려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걸어두었던 크리스마스 리스, 거실의 천체 사진들, 서재의 책들. 20년간 모아온 제 인생의 흔적들이 모두 제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교수님, 저기 좀 보세요. 미진 씨의 날카로운 외침에 고개를 돌렸어요. 무너진 벽체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재로 뒤덮여 있어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뚝거리며 다가오자 저는 제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티나가 저를 발견하자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쥐어짜내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티나는 너무나 마르고 지쳐 있었어요. 온몸은 검은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바닥은 화상으로 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티나는 저를 보자마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티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티나의 심장이 미약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정호 씨가 재빨리 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가 이 근처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둘러 전화기를 꺼내들었죠. 그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우리는 티나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다행히도 정호 씨의 친구 김민수 원장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데도 LA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티나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3도 화상이에요. 발바닥 피부가 모두 손상됐고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도 있어요. 항생제 치료가 시급합니다. 치료비가 걱정되어 망설이는 저를 보며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20년 지기 친구인 민수가 특별 케이스로 봐주기로 하였고 망설이는 저를 보며 그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 할 때 기쁘게 받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배려라고 말하더군요. 저보다 나이 어린 그가 말하는 모습과 진중한 태도에 저는 존경심마저 느껴졌어요. 그렇게 티나는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정호 씨 부부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고 김 원장은 늘 진료가 끝난 후 남아서 티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었어요. 치료 후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티나가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이런 큰 화상을 입고도 살아남다니. 주인을 향한 그리움이 이 아이를 살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 제가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졌던 그 시절이 부끄러웠어요. 지금 티나를 살리고 있는 것도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도 모두 제가 경계했던 바로 그 이웃들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티나의 치료를 지켜보며 저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김민수 원장은 진료 시간이 끝난 후에도 늦은 밤까지 남아 티나의 화상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LA 한인 수의사회에 제 사연을 알렸고 덕분에 여러 한인 수의사분들이 번갈아가며 티나의 치료를 도와주셨습니다. 정호 씨 부부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 밤 한인분들의 방문을 받았어요. LA 한인 상공회의소에서는 제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고 한인법률지원센터에서는 보험 처리를 무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한인건설협회에서는 제 집이 재건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약속해 주셨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일면식도 없는 저를 이토록 헌신적으로 돕는 건지 의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감사한 마음에 참석한 한인의 모임에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92년 LA 폭동 때 다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억하시죠? 서로 돕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민족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로 뭉쳐 그 시련을 이겨내왔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LA 폭동이라는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호 씨는 제게 정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라고 했죠. 제가 겪은 산불은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낯선 이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한민족의 정신을. 그들에게 있어 재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어려울 때 함께 일어서는 것.
바로 한민족이 보여준 그 모습이 아닐까요? 티나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처럼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갑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받은 사랑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가진 천체 물리학 지식을 한국의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고 무료로 특별 강연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 저는 쓸쓸한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제가 이번에는 한민족의 아름다운 정신을 배우는 학생이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게 보여준 사랑을 다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산불은 도시를 집어삼켰지만 인류에는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변을 살피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 더 둘러보고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